DJ 정부 때 그거 자꾸 비교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현 정부가 너무 미국, 일본 편향적인 외교만 펼친다 라는 비판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 오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사실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미국과의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에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은, 전제가 뭐냐.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선택이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무엇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평화 문제입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평화를 원하고 있고 실제 이 정부의 모든 참여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그 평화라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라는 거를 조금만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핵 문제 해결하는 거, 북한 경제 문제 푸는 거, 그다음에 북한 사람들이 우려하는 그 안보 문제를 뭐 어떤 형태로든 푸는 법, 그다음에 지금 정전 체제를 갖다가 평화 체제로 이 전환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군사적인 뭐 신뢰 구축 이런 대여섯 가지의 이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슈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무엇이 될 것이냐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한미 관계가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걸 고려를 하지 않고 가가지고 멋있게 한마디 해가지고 자존심 세우고 오는 거 그걸로 만족을 국민들이 한다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아주 고자세 외교고 아주 시원한 외교가 될지는 모르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진지하게 한반도의 평화를 갖다가 구축하기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이런 문제 이런 문제를 이 방향으로 풀어나가겠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거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미 관계를 다져놓고 한일 관계를 갖다가 좀 다져놓고 과거사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미래의 평화 구축이라는 거를 갖다가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공동 비전을 내놓고서 접근을 하고 그런 식의 전략적인 선택은 해야 되고 그걸 그런 맥락에서 평가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언론이나 국민들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일본이 북한과 수리협상을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근데 그때 따지면 부시 미 대통령이 북한에서 조금씩 이제 나를 세우고 아주 노골적이지 않아요. 말로 좀 압력을 가했다거든요.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을 방문했다고. 그래서 DJ가 김대중 대통령이 속된 말로 부시 뒤통수 쳤다. 저거. 일본이 꼬여서 북한하고 협상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국제적인 압박을 가하려는 부시 대통령을 사용할 말을 이렇게 만든. 그래서 그게 DJ 외교의 승리다. 뭐 이런 식의, 그건 이제 야사식의 평가이긴 하지만, 그걸 이제 최소한 메시지라는 사람들이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부시 행정부의 그 강경책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떻게 요리를 했다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그런 한국 정부가 하는 역할이 보였는데, 올해 들어와서 전혀 역할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시니까 알겠죠. 예를 들자면은, 어찌됐든 간에, 이 북경 3자 회담이 열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대화로 푸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참여에 연연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일단 하여튼 빨리 대화를 시작해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서 그 메시지가 전달이 돼가지고 북경회담이 열렸고요. 그 후에 지금도 끊임없이 후속회담을 빨리 하자라는 식으로 외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외교적인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알게 모르게 그것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아무것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는 건 너무 좀 가혹한 평가이시고. 그러면 북핵 문제 평화적 외교적 수단의 해결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평화적 외교적 수단에 대북 경제 공사가 들어가나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제 말씀드리죠.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 그 핵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위기, 그 위기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단계로 이 증가가 될 수도 있고 감소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간대에 따라 가지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은 뭐냐면은 이거를 외교적인 노력으로 풀 때다. 이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 무슨 제재, 이런 무력, 사용, 이런 얘기 꺼내기 전에 앞서서 사전에 외교적인 모든 노력을 강구를 해야 될 때다. 이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미국에 충분히 전달했고, 일본에도 전달했고, 또 중국에 갔을 때도 전달을 했습니다. 이 입장은 확고합니다. 지금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소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의 얘기, 무슨 뭐 제재 얘기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적합하지가 않고 그게 신중하지도 않고 순서도 틀렸다. 그거 왜 1단계를 하고 나서 2단계 얘기를 해야지 1단계 얘기 하지도 않고서 2단계, 3단계 얘기를 하면 되겠느냐. 그게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KBS 1호 스페셜이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인터뷰하고 미리 좀 맛보기로 보여준 걸 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경제 봉쇄 반대 입장 분명히 밝혔고 이건 작년 12월 말에 미 행정부가 뉴욕타임스 등의 대북 이른바 맞춤형 봉쇄 추진을 언론에 흘려가지고 여론화 시키려고 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옛날 사회주의권에 대한 경제봉쇄 성공한 적 없다. 그래서 베트남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베트남 전쟁까지 했으면 안 됐죠. 근데 미국 사람 제일 아픈 게 베트남이거든요. 근데 베트남까지 들먹이면서 안 된다라고 했고 이번에도 보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 사람 개인 의견이라 볼 수 있다고 하지만 한국 정부 입장에서 대북 경제 봉쇄는 절대 안 된다라고 미리 발표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식의 1단계에서 해야 될 일을 갖다가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2단계, 3단계 얘기를 1단계에서 취해야 될 조치들이 소진되기도 전에 2단계, 3단계 얘기를 하는 거는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국가 이익 관점에서도 그렇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관점에서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